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저 18일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 좀 올려드립니다. 주말 공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 지금 뭐 이제 우리 증시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탄력이 좀 빠졌다. 그런데 크게 빠지던가요? 그건 아니죠. 신선한 호재가 없다. 근데 새로운 악재는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하락 종목수하고 상승 종목이 사실은 비등비등합니다. 가만히 보면 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여러분들 나스닥 보면 고가를 경신했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신고가로 가고 있고,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막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은 별로 반영은 하진 않고 있죠. 왜? 그동안 너무 반영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신선한 거예요. 지금 악재인 거죠, 사실은. 물론 새롭지는 않습니다. 확진자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다만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그리고 역발상 전략과 역발상 종목군,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승부처는 코로나 세상 이후에 대한 승부처입니다. 코로나 세상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봤습니다. 그죠? 이제는 코로나 세상 이후의 것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다만 발목을 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안 잡힌 애들도 있어. 그죠? 결국에 어차피 시간 싸움이에요.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의 3차 대유행, 연일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그죠?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절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세상 이후의 종목군들도 지금 발목이, 족쇄가 물려 있습니다. 발목이 잡혀 있죠. 하지만 그 족쇄는 풀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황 얘기 좀 해드리고 한 3가지 컨셉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거, 3단계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죠? 뭐 사실은 그거 약간 불확실성이에요. 3단계 가면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역발상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코로나 세상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이미 오른 것들, 뭐 화학주나 우리 뭐 했던 롯데케미칼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 빼고 좀 덜 오른 것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번 야간 만상회 때, 또 그리고 며칠 전에 뭐 꼭 사둬야 되는 뭐 종목군들 해가지고 제가 60세 이상 분들한테는 한국전력을 선물로 드렸는데 한국전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죠? 그래서 코로나 세상 이후의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순환매,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얘기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우리 시장부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자, 그 전에 요즘 제가 또 홍보를 좀 안 했더니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사칭 채널들이 막 늘어나 가지고 오늘은 걔들을 좀 홍보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카카오톡에도 보니까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요거 카카오톡에서 이현상이라고 검색하면 이현상 황금바닥이라는 친구가 17,000명 정도 되는, 이건 제 거예요. 이거는 제 채널인데 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카톡 상담, 뭐 채팅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의 주지 마세요, 글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현상 황금바닥 상담 전용, 개인 상담,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괜히 막 종목 궁금해서 이런 애들한테 뭐 상담해가지고, 그죠? 이거 다 가짜니까 절대. 뭐 얘네들 제 얼굴이지만 제가 아닌 거죠. 주식 투자는 뭐 실전이다, 실전 매매의 모든 거,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합니다. 뭐 개인 상담 및 종목 상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니까. 네. 카톡으로 뭐 종목 상담 회원 가입 문의, 저 지금 회원 가입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만 하는데
회원가입은 나중에 저희가 회원가입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회원가입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다가 회원가입 문의도 하지 마시고 괜히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죠? 네.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6주 연속 올라왔다가 옆으로 그냥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꼬리도 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변동도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변동이 컸다는 거예요. 주중에 밀리기도 하고, 하지만 제자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미 900선을 넘어서서, 그죠? 지금 연속해서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거는 경험이 부족한 거죠. 왜? 진짜 강한 장을 못 봤으니까. 보통 강세장에선 바이 앤 홀드, 사면 홀딩하는,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대 부담스럽다. 일주일 전엔 안 부담스러웠나? 2주일 전에는 안 부담스러웠습니까? 3주 전에는 안 부담스럽고 한 달 전에는 안 부담스러웠습니까?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세장은 그런 거거든요. 왜? 거품이 끼어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자, 보세요.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의 등락. 오늘 490개 정도가 상승했고, 340개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한번 보시게 되면 630개가 상승했고 650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날들도 있고 마이너스 날도 있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시장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다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떠냐? 지금 다우지수는 이렇게 고가를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물스물 가고 있지, 뭔가 뻥 터지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지금 신선한 재료는 없다는 거예요. 백신? 신선하진 않지. 모더나 긴급 사용 승인 해주는 거? 뭐 신선하진 않잖아요. 이미 다 반영하고 있었던 거니까. 추가 부양책?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신선한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페드도 또 파월 의장도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지금 수준의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그죠? 예. 2023년까지 연준의 이 그 점도표 보니까 뭐 금리는 계속 동결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1월달 되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월 6일이 중요한 날이겠지만, 나스닥은 보십시오. 조금 더 탄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코스닥이 조금 더 세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여기서 달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가고 있다. 제가 여기 92선 깰 거라고 그랬고요. 거기서부터 계속 가서 어디 80선 중반까지 내려앉을 가능성. 이전에 여기 88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 부양책 얘기 계속 나오면서 달러는 더 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원달러 보시게 되면, 우리 원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반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점에서 외국인들 다시 자금이 집행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이 환율은 지금 이렇게 하락 기조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원화 강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반전 나왔다 다시 좀 빠지는 그림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좀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코로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이번에 마크롱도 뭐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새롭진 않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미국 일별 확진자 수를 보시게 되면 하루, 자, 요 전날에 22만 명, 많을 때 25만 명도 넘어섰고, 며칠 동안 막 100만 명씩 확진이 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 얼마나 다급하면 접종을 하겠습니까? 원래는 임상 그냥 3상 단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는 그 맞는데, 당장 백신 접종을 빨리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펜때 굴리는 기자들이 있는데,
개 같은 경우죠, 아주. 예,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백신을 다 맞겠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짜증이 나서 열받아서.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 지금 가장 코로나 피해는 좀 적습니다. 물론 어렵지. 그죠? 하지만 이번 겨울이 위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 백신이라는 게 뭐 우리 같은, 우리는 아니더라도 뭐 후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먼저 백신 개발하면 막 맞춰보고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렇게 좀 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도 있었어? 다 이렇게 검증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중하게 맞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먼저 맞고 거기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를 확인하고 맞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 백신이 더 이상 뭐 재료는 안 되고요. 자, 국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말이죠. 아까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1078명, 그 다음에 1014명, 1062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이 어디냐를 보시면 돼요. 절정이 어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전과 3차 대유행, 지금 이게 3차 대유행 아닙니까? 이전과 비교하면 검사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검사 건수가 얼마냐면 거의 12만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만이 넘어서서 10배가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그러면서 확진자들이 막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늘어나겠죠, 당분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왜냐면 지금 무료로 해주고 유증상, 증상이 없어도 무증상, 그죠? 유증상사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뭐 N차 감염자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냥 원하면 다 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신속 검사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 당연히. 하지만 이 수치는 어느 순간 절정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3단계를 가게 되면 저는 그걸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4단계는 없거든요. 3단계가 격상이 됐다라는 것은 오일스톱이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증시도 휘청일 수도 있지만 이내 돌아설걸요. 왜? 4단계는 없으니까. 어차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좀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죠? 지지부진해. 그죠? 저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약간씩 차익을 시켜드리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가 2차전지 쪽에서 LNF도 전량 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2차전지들이 있어요. SDI, SKC, 포스코케미칼 가지고 있는 물량을 놔뒀는데 LNF 같은 건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저 밑바닥에 있는 주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3분의 1씩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팔아서 뭐 했느냐? 수익도 많이 났죠. 저희보다 많이 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 팔아서 뭐 했느냐? 저 바닥에 있는 주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한번 종목들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하는 종목은 월요일 밤 9시 야간 반상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9시 야간 반상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볼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 하루 1000명. 3단계 격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 종목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항공, 여행, 중국주란 말이에요. 항공, 여행, 주행, 중국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대한항공은, 자 보십시오. 대한항공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유지 중이에요. 진에어, 사실 진에어는 여기 뭐 8,000원, 9,000원대도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점에서 계속 가고 있고, 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원대 초반에서도 하시라고 그랬고, 근데 이 가격이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11,000원 중반, 11,000원 중반에서 한 13,000원대 정도 되는 이 가격이
싸게 살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이 좀 갈라져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행주 한번 보실래요? 여행주 모두 투어 어떻게 되느냐. 모두 투어도 크게 빠지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투어 9월 말에서 제가 10월 초에 샀다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야간 반상에 다 찾아보세요. 대한항공, 진에어, 모두 투어 그때서부터 계속 보유하시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만원 아래에 오니까 또 밑꼬리가 막 생겨.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조금만 빠져도 사겠다라는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솔직히 좀 그렇죠. 여기는 좀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행주 체크하시고 중국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국주 신세계 많이 빠졌나? 안 빠져요. 아마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도무지 안 떨어져.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는데도 안 떨어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아마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되나?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안 떨어져. 아마 이 가격이 오면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쉽게 안 떨어지죠. 3단계 가면 떨어질려나 아마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파라다이스 마찬가지. 이거는 떨어진 것도 아니고 큰 변동도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 크게 안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쉽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아모레지, 신세계인터, 롯데쇼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모레지인데요. 이건 아모레지입니다. 안 떨어져요. 아마 여기 오면 막 총을 쏘려고 준비한 사람인데 도무지 안 떨어지더라. 그죠? 그거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발목은 잡혀있지만 신선한 악재는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목은 잡혀있지만 신선한 악재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중국주, 항공, 여행주들 저가에 잘 기다리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세상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우리 롯데케미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을 좀 다 이미 버스 지난 애들 빼고, 지난주에 제가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도 2번이나 공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한국전력 반상회 때도 얘기해드렸고, 또 뭐죠? 막차 떠나기 전에 잡아둬야 되는 주식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엑소모빌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날 저희 그 야간 반상회 때는 대략 가격대가 한 이랬습니다. 여기였으니까요. 여기 24,000원이고요. 오늘 장중에 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이제 매수해 두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좀 파시라고 그랬어. 절반 정도 파시든지. 이제 좀 옆으로 누울 거라고. 왜? 자, 요금제 개편이 된다. 그죠? 내년부터. 쉽게 설명드렸죠. 연동제가 시작이 돼서 기름값 오르고 원재료값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가동률이 지금 거의 최악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보면 바닥이었고요. 또 역대급 저평가였습니다. 주가가 진짜 24,000원에 3만원까지 6,000원이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한국전력. 넌 지금 따라갈래? 난 지금은 안 따라가요. 자, 몇 가지 보세요. 늦지 않은 애들, 또 조금 미리 말씀드린 현대제철 같은 것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식 사실 3만원 초반대에서도 4만원대 이상 사는 건 좀 아닌 거고요. 여기 이제 깨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35,000원에서 36,000, 7,000원 정도 오면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년도 유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아까 한국전력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 보실래요? 쭉 보시면
여기 막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선입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게 있죠. 알코아, 현대제철, 포스코를 놓쳤다면 한국조선의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도 있었고요. 그죠? 자, 현대제철, 알코아 놓쳤다. 그러면 한국전력하고 한국조선행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은 떴고, 한국조선, 조선주 쪽에서는 이거 하나, 물론 제가 95,000원에서 10만원 정도에 먼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10만원에서 한 10만 5, 6천원 정도가 내려오느냐, 유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그죠? 물동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뻗어가지 못하고 지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주는 거예요. 왜? 매도가 많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아무도 건설주 관심 없으실 때 제가 지난 11월 달에 건설주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33,000원, 34,000원, 39,000원까지 올랐죠. 지금 이런데요, 지금도 괜찮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폭망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수주도 좋았고, 국내 수주는 뭐 사실 오버했고요, 해외 수주도 많이 채웠습니다. 역대 저평가 매력은 뭐 당연합니다. 지금 뭐 거의 PBR 1배 미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3만원대 중반입니다. 그죠? 작년에 얼마 있었냐면 5만원대, 6만원대 있었습니다. 내년도 건설주들, 또 해외 수주가 많아질 건설주들 좀 좋아질 거라고 보죠.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도 좀 빠졌죠. 여기 요게 하나의 덩어리고요, 요 밑에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아랫동네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게 아랫동네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아랫동네 덩어리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떨어질 때. 그리고 제가 바이든 관련해서 OCI 이 OCI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제가 하나솔루션은 솔직히 1등이지만 비싸서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솔루션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저는 OCI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그리고 일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12월 8일, 그 다음에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요게 되면 이제 1월 6일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친환경 차량도 그렇고 신재생 쪽도 그렇고,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들도 떴고, 물론 수소는 조금 잠잠하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도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풍력주는 싸게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양광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OCI를 하시라는 거야. OCI. 그죠? 자, OCI는 물론 제가 여기서 요 가격 6만원 초반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올해 대규모 적자예요. 작년에는 더 적자였어요. 적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지 말아야 되는 주식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내년도에 대규모 흑자로 돌아. 그러니까 이 주식은 2020년에 사서 2021년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린 뉴딜, 미국도 마찬가지. 그죠? 어제 이 종목은 하루에 7%가 올랐습니다. 목요일에.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마 우리 양원 블록으로 보더라도 자금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좋죠. 자,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었고요,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길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그룹의, 요거는 이제 좀 전에 OCI는 폴리실리콘, 요거는 그 태양광 모듈. 자, 이 가격대 네모박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옆으로 좀 누워 있어요. 기다려 볼만 하죠.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지금 숨고르기입니다. 보통 이격을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요, 두 가지예요. 옆으로 누워서 이격을 좁히느냐, 21선이 따라 올라와서, 아니면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21선하고 이격을 좁힌 다음에 다시 오르느냐.
근데 세니까 안 떨어지고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근데 그 중에서 OCI를 장기 투자. 왜? 그렇게 적자가 나던 애든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 왜? 안 없어졌죠. 그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시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살아남은 회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턴어라운드, 순환매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 쪽 했었는데요. SK 여기서부터 했었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SK 쪽은 이제 자회사 상장, 실트론이나 팜스코나, 그죠? 그리고 뭐 기존 자회사들 실적 좋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흐름 타고 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여기 23만원 중반에서 24만원 사이에서도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그래서 SK하고 SK 우선주, 네, 다음 주 SK 우선주도 한번 24만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 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27, 8만원대부터 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 자리 34만원? 요때 내려앉으면 이거 좋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한 36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약간 윗골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옆으로 눕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도 1차적으로 올랐다가 옆으로 좀 누워있죠.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위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근데 좀 부담 없는 건 한미약품이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전략을 드리면, 크게 깨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미약품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 쪽에서 뭐 삼성전기 얘기해드리면서, 뭐 옵트론텍 뭐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눌렸죠. 큰일 난 거 없습니다. 파트론 올라가면서 조금 쉬고 있지만 여전히 다 바닥이에요. 코리아 서키트, 그죠? 네, 코리아 서키트 다 돌아설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그죠? 오히려 부품주들이 장비주보다는 더 저평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죠?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잠깐만요. 요거 하나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죠. 일전에 뭐였죠? 현대제철이, 네, 현대제철, 이거 현대제철이에요. 우리 현대제철 제가 쭉 가보시면 이제 여기를 매수하면서 저평가 플러스, 그 다음에 경기회복, 철강,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수소 사업에 진출한다. 신사업으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사업으로 수소 사업에 진출한다. 수소 사업. 이게 이제 믹스가 돼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때 25,000원대부터 해서 4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더 주목해 볼 종목 중에 하나는, 이건 탐색 만화세 월요일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대 로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현대 로템이냐 하겠지만, 그죠? 최근에 이제 수소 추출기 사업, 추출기, 장비,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랑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 뉴스 기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눈에 좀 띄냐면, 자, 보세요.
뭐 현대로템이 수소 추출기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현대로템이 넥소 85만 대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추출기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소 추출기 공장을 본격 가동해서 이 수소 추출 뭐 연간 한 2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적인데 사실은 이런 게 뭐냐면 새로운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좀 찾는 거거든요. 주가는 사실 뭐 지금 16,000원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남북 내륙철도, 뭐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남북 내륙철도, 그죠? 자, 이게 더 지체하지 않고 진행해야 된다, 그죠?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한 가지 단점도 있긴 합니다. 물량이 좀 많다는 거. 하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미 이 가격대 15,000원, 16,000원 탄탄한 지지 구간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현대로템도, 그죠? 아마 이 박스 탈출 시도는, 바닥 탈출 시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지만 결국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막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이제 수소 쪽으로도 같이 엮어서 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현대로템의 최근 주봉입니다.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 이 정도, 그죠?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뭐냐면 조금 길게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좀 답답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달려왔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겨울을 지나면 결국에는 코로나 세상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 증시는 미리 반영하니까. 그죠? 내년 2월, 3월 아니면 그 이후에 뭐 3, 4월 백신 지금보다 더 피부에 가까이 다가오고, 증시는 미리 반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야. 그러니까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차근히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다음 판을 준비하면 되겠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어디 도망가는 애들도 아니니까 차근히 가십시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이디일비하고 사고 팔고, 너무 자주 사고 팔고 그건 맞지 않아요. 차근히 가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들이 있죠. 저희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일부 줄여서 저 밑에 있는 애들로 옮기는 작업들을 조금씩 합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아침 영상 대신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내용은 월요일 아침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야간 주식 반상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도 또 사연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이트 통해서 뭐 회원가입 전화를 드려서 회원가입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카톡으로 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괜히 하면 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